경상북도가 청년 고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청년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명을 다한 LP가스통을 교체하도록 법을 바꿨는데 농촌에선 업체들의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동공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의 크기로 확장해서 소동물원과 테마공원도 만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연극배우에서 연출가로 종횡무진 연극 무대를 누비다가 지금은 연극인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원로 연극인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포근하다 못해 따뜻한 날씨를 보였죠.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 기온은 10도가량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해안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따뜻한 설 연휴 보내셨나요? 어제보다는 약간 기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문경은 3도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지만 그래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는 좋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는 맑지만 오늘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사의 강도와 영향 지역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두터운 외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청년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청년 고용률은 37.6%,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뉴딜 정책을 통해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고용률을 40%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823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CEO 창업,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도에 사상 최대의 공무원 증원 계획 등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4개 권역별 일자리 지원센터와 23개 시군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폐합해 경상북도 일자리 지원 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등 고인구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무역사관학교와 청년 CEO 성공 창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마일스토거 확대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도 보다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역대 가장 많은 1,16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공기업의 채용 인력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 청년 고용률 40%를 달성하겠다는 경상북도. 청년 취업자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출근 차량들로 지체와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은주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가 끝난 첫날 아침인데 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편안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경부고속도로 금호 분기점 화면인데요. 서울 부산 양방향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는 모습이고 지체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고속도로 화면인데요. 동명 휴게소 부근입니다. 역시 한산한 흐름 이어지고 있죠. 경북 지역 안쪽에서 제동 걸림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면인데요. 김천 분기점 부근입니다. 밀림 없습니다. 각 진출로 내리는 길 원활하고 창원이나 양평 양방향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회천대교 부근 화면입니다. 이동량이 거의 없는 모습인데 오히려 과속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규정속도 80km 구간입니다. 끝으로 도시고속도로 용산동 부근 화면인데요. 지금 금호 쪽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출근길 지체 예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연휴 귀경길 정체는 어제 저녁 8시쯤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일상 출근길 지체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차량 점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윤은지였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올해 정시 모집 지원자 400여 명의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시 모집 합격자의 성적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능 영어 B형의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재사정을 실시해서 어제 저녁 6시에 합격자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시 모집 합격자 2,054명 가운데 228명이 탈락하게 됐고 불합격 처리됐던 228명은 합격 처리됐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 정정 안내 발표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고 당락이 뒤바뀐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상황을 알리는 한편 전산상의 오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세입자가 숨지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모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세입자 50살 박모 씨가 숨지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41살 강모 씨가 실내에서 폭발한 부탄가스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날이 밝는 대로 감식 작업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날인 오늘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기부 행위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주요 선거 사무 일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해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총 4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21명이 불구속되고 9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공기업 CEO와 임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올해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과 특목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직원 능력 개발비 등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최근 수명을 다한 LP가스통을 빨리 교체하라고 법을 바꿨는데 이 농촌에선 업체들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세한 가스업체들도 역시 불만이 많다는데요. 속사정을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송의 이 할머니는 며칠 전 주방용 LP가스를 주문했다가 배달 직원과 크게 다퉜습니다. 낡은 가스통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10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못 준다. 아무 통보도 없고 무작정 왜 달라 그러냐. 너가 통을 시건 갖다 부려먹고. 통값을 안 주면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업체 측 엄포에 옆집도 앞집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 비용을 전부 다 왜 농민들이 떠안아야 되느냐. 실제로 저희 마을에도 10만 원을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2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 이런 가스통을 전부 교체할 경우 약 2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LP가스 안전을 위해서 26년이 넘은 용기는 폐기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가스통은 에너지 공급 설비로 분류돼 설치 비용은 업체의 부담이지만 신규 용기의 수급난으로 통 가격이 크게 오르자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불만입니다. 청송의 LP가스통이 대략 2만여 개, 교체비만 20억 원 넘게 필요한데 읍면 단위로 겨우 영업하는 영세한 업체들이 나눠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겁니다. 그 돈 있으면은 몇 가구 되지도 않은 이런 동네에서 가스 배달하겠습니까? 말단에 있는 이 판매업자한테 모든 책임을 다 한꺼번에 집중시켜버리는 거니까. 보다 못한 청송군이 비용 지원을 검토했지만 법령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 실정에 맞도록 장의법을 개정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를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 중인 대도시나 LP가스 충전소가 운영 중인 중소도시는 이번 논란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결국 섬세하지 못한 정책 변화에 농촌 주민들만 애꿎은 소가리를 하는 셈입니다. MBC 뉴스 홍석균입니다.
어린이집 불편 사항과 보육교직원의 고충 등의 상담을 처리하는 보육고충 상담센터가 내일부터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의 질 문제와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고충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대구시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구시 보육정보센터 안에 마련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걸쳐 노무사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의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액 달성률이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모금액은 78억 5,700만 원으로 목표액 60억 4천만 원보다 36% 많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모금회는 오늘 오전 대구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70여일 동안의 모금 성과 보고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 지역 모금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110억 5천여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는 10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동궁원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의 크기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소동물원과 테마공원 등을 만들어 볼거리를 다양화합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하천을 경계로 동궁원과 마주보고 있는 수목원. 8만 3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이 동궁원 확장 예정 부지입니다. 현재 동궁원의 면적 6만 4천 제곱미터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경주시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236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8년까지 소동물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동궁원과 연계한 새로운 복합단지 개발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며 소동물원, 테마공원 기념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확장 사업이 끝나면 동궁원은 보다 더 많은 볼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경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근 부지를 더 사들여 동궁원을 농업용 테마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기존의 동궁원 내에도 2016년까지 식물원을 하나 더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시설 확장 사업은 동궁원 관람객이 한 달 평균 5만 명이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강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4.4% 감소해서 주요 국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어서 조강 생산 세계 6위를 지켰지만 생산량은 4.4%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계 1위인 중국은 7억 7천만 톤으로 7.5% 성장했고 일본 역시 3.1% 늘었습니다. 섬으로 관광을 다녀오는 인구가 올해 1,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섬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서 7.6% 증가한 1,2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 행태가 전문화되면서 여행지도 내륙 산악 중심에서 해양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옥산서원과 서학서원이 문화지청이 지정한 체험형 프로그램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하던 향교와 서원 문화재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며 전국적으로는 38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산림자원이 휴양과 산촌 소득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국비 914억 원 등 모두 1,100여 원을 투입해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활용해 에코 힐링벨트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390억 원, 영주 산림치유단지에 310억 원을 투입하고 영천과 포항 등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등 각종 숲길과 산악 스포츠 서비스 기반을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은행에서 값싼 이자로 대출받아 시공한 뒤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공사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비주거 건축물은 30억 원, 주택은 5천만 원, 아파트는 2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빌려줍니다. 공사비는 5년 이내에 분할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2에서 4%까지 5년간 지원해줍니다. 대구 중구의 사회의 질 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역 사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 지표 개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30곳 가운데 사회의 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종로구,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대구 중구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과천시와 전북 전주시, 서울 강남구가 뒤를 이었고 대구의 다른 지자체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질 지수는 사회 인프라 수준과 시민들의 정치 참여 정도, 범죄 발생 건수와 자살률 등을 감안해 매겨졌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대구는 한때 우리나라 연극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연극에 입문해 평생을 연극과 함께 해온 원로 연극인이 있습니다. 연극 배우에서 연출가로 종횡무진 연극 무대를 누비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극인 양성에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72살, 적지 않은 나이지만 최근 중학교 예술 강사 공모에서 전국 최고령자로 합격해 다음 달부터 농촌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극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한 편의 연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지역 연극계를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김삼일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로 그 연극에 입문하신 지가 50주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로 연극인이신데요. 네. 처음 연극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포항에서 KBS에서 전속성우 일기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호기심도 있고 연속극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거 한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운 좋게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우들을 중심으로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자, 문화 창달에 기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연기만 하겠다 하고 연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배우와 연출을 겸해야 되겠다. 지역의 리더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면 연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간간히 배우도 했지만은 주로 연출의 사명을 걸고 그렇게 지금까지 한 50년간 해나왔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끊임없이 추구해 보는 것이 이제 연극이다. 한 편을 하고 나면 그만큼 성숙돼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라남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생 연극을 하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비범한 어떤 생각, 정신 세계가 자기 영혼 속에 구축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술 강사를 모집했는데 거기에서 전국 최고령자로 합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응시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뭐 좀 기여를 내가 나이도 많은데 이제 여생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그리고 주로 또 시골 학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시골이 너무 소외되니까 학생들하고 연극을 통해가 인성 교육을 하고 또 인성 교육이 하면 학력이 좋아지고 인성 교육을 하게 되면 뭐 폭력이든 뭐든 인성이 좋아지면 다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반세기 동안 연극인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서울에 기웃거린 적이 없이 오로지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애착 그리고 연극이 가진 잠재력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72살의 노연극이는 이제 연극을 통한 인성교육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연휴였습니다. 오늘까지도 크게 춥지는 않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문경은 3도로 영상권을 대부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지만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는 좋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7도, 영천은 4도로 포근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0도까지 높아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구미는 4도, 상주와 문경은 3도로 모두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생기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영하 3도, 의성은 영하 2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침 기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점차 기온이 올라가면서 춥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는 7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침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낮 기온도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